자, 그럼 오늘 이어서 계속 진도 나가고 오늘 과제해야 되는 부분이랑 오늘 진도 나가고 과제 나가는 부분까지 해서 마무리를 다시 합시다. 전부 앞쪽 교재 139페이지 지난번에 사인보츠까지는 문제를 풀어줬구나. 그래서 715번까지가 숙제였고 오늘 짧게 하고 끝낼 거야.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쉬고 어린이날에서 쉴 거니까 목요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부터 과제 검사 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기말고사 준비 다시 시작해보자. 결석이 너무 많아. 오늘은 코사인 법칙부터 한번 시작해봅시다. 윤서는 여기 대소부는 다 한 번 봤나? 네. 다 봤어? 수요일까지? 지금 여기 하고 있는 내용 어느 정도 기억이 남아있나? 가자. 코사인 법칙은 지난번에도 했지만 이렇게 삼각형의 세곱점을 대문자 ABC 그리고 마주보는 변을 소문자 ABC로 잡았을 때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한 변, 요걸 한번 예를 들어볼게.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공식을 코사인 법칙이라고 부르고 그 공식은 구하고자 하는 변을 제외한 정보들이 뭐가 필요하냐면 얘를 구하고 싶으면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A를 제외한 나머지 두 변과 A와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 그래서 그 B하고 C를 제곱해서 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해주죠. 그 다음 구하고자 하는 변의 대각에 대한 코사인 값까지 곱해서 이렇게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난 시간은 사인 법칙, 오늘 공부할 거는 코사인 법칙 진행이 된다. 그래서 지금은 A제곱만 적었지만 B제곱을 구하고자 할 때는 A와 C의 길이 각 B의 크기 C의 제곱을 구하고자 할 때는 각 C의 크기와 A, B의 길이를 알고 있는 상태만 된다면 얼마든지 코사인 법칙을 위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단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이 값을 계산해내기 위해서는 문제가 따로 정답을 주지 않는 한 이 A라는 각은 특수각일 때만 가능하겠지. 아무리 각이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각의 크기가 특수각이 아닐 때는 코사인 A의 값을 계산하기가 힘들 테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변이 있다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변의 대각의 크기가 특수각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는 A제곱 또는 A를 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거기 하나 더. 코사인 법칙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녀석을 변형해서 A제곱을 나타내는 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코사인 A를 구할 수 있는 식을 따로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지.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2항 해주고 2항 끝내게 되면은 코사인 A 앞에 곱해지는 EBC를 양변에 나눠서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라고 불리는데 이렇게 코사인 법칙 뿐만 아니라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삼각형의 한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그죠? 둘 다 반드시 따로따로 외우고 있어야 돼. 이거 외우고 있으니까 내가 맘만 먹으면 이거 변형해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녀석과 이 녀석을 아예 서로 각각의 다른 공식으로 기억하고 있어야지만 문제 푸는 속도가 나올 거야. 그리고 참고하자. 코사인 법칙을 써서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대각의 크기를 알고 있어야 된다. 내가 삼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한 내각의 코사인 값을 구하고 싶다면 반드시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을 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고 두 변의 길이와 어떤 한 각의 크기를 알고 있을 때 나머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게 코사인 법칙 그리고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이 된다고 보면 되겠어요. 자, 시작해볼게. 기본 문제부터 716번부터 오늘 문제풀이 시작해봅시다. 어려워.
716번 문제 한번 최대한 빨리 풀어보세요. 정훈이 이거 빨리 쓸게요. 자, 한번 의견부터 물어보자. 유빈아, 제일 먼저 해봤던 게 뭐야? 그렇지, 반지름. 부채꼴에 중심각 나와 있고, 호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부채꼴에 반지름 구할 수 있고, 그럼 그 반지름을 구한다는 생각을 먼저 했다면 주어진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1대2로 내분해주는 점Q의 위치, 3대1로 내분해주는 점Q의 위치를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OP의 길이, P의 길이, OQ의 길이, QB의 길이를 딱 구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행해주면 되겠어.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얼에다가 중심각 얼마를 곱한 게? 같이 하자. 호의 길이 구하는 공식이 뭐야? 얼세타잖아, 얼세타. 반지름 곱하기 중심각이 호의 길이야. 그럼 중심각짜리 얼마 집어넣어야 되니? 그렇지. 60도 넣어주면 안 되죠. 얼세타를 이용해서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으려면 이 중심각으로 표현되는 단위가 60분법으로 표현된 도단위가 아니라 호도법으로 표현된 라디안 단위로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파이를 넣어서 계산하는 게 맞겠지. 이게 4파이가 된다는 얘기였던 거야.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확인을 했다면 가자. 암산으로 갈게. 이 전체 길이가 12니까 12를 1대2로 내분한다. 12라고 하는 길이를 1대2로 내분한다면 여기는 하나, 여기는 두 개. 12를 전체 세도막을 냈을 때 세도막 중에 한 칸에 해당하는 길이가 5Q의 길이가 될 거라. 한 칸의 길이 얼마 돼야 되는 거지? 12를 1대2로 내분했어. 12를 1대2로 내분한다는 건 하나, 둘, 세 개로 나눈 것 중에 한 칸의 길이를 5Q의 길이로 한다는 얘기라서 얼마 얘들아? 이 길이 얼마? 4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같은 방법으로 3대1이었지? 3대1이면 마찬가지 이 5A에 해당하는 전체 길이를 하나, 둘, 셋, 4개로 쪼갰을 때 그 4개 중에 3칸만큼을 차지하고 있는 게 5P의 길이가 될 거니까 11을 4개로 쪼개? 이거 9라고 말해주면 되겠구나. 선생님 계산 잘했죠? 암산 잘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이 PQ의 길이라는 게 결국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삼각형에 한 변의 길이를 궁금해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 말했듯이 선택 잘해야 돼. 이번 기말고사 시작할 때 써야 되는 이 삼각함수 활용은 둘 중에 하나야. 내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써야 되는 공식이 사인 법칙이냐 코사인 법칙이냐. 사인 법칙을 쓴다고 고민한다면 잘 봐. 이거 사인 법칙 고민할 가능성도 있어. 왜? 사인 60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길이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는데, 다들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맞겠지만, 사인 법칙을 쓰고자 한다면 사인 60분의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에 상대할 수 있는 뭔가가 더 필요하거든. 예를 들면 사인 2각분의 4라던가 사인 2각분의 9의 길이를 써먹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쓸 수 있는 깔끔한 답이 없다는 거지. 심지어는 사인 법칙의 끄트머리가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는 내용이 적용이 될 건데, 문제는 외접원의 지름도 몰라. 선생님 반지름 구했는데요? 그럼 지름 위에 여기다 24 넣고 풀면 안 되는 건가요? 안 되죠. 여기에 써야 되는 외접원의 지름은 이 부채꼴을 확장해서 만든 원이 아니라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이 말 그대로 외접원의 지름이 필요한 거라, 얘도 지금 알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다들 잘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필요한 PQ의 길이를 구할 때 써야 되는 공식은 사인 법칙이 아니라 코사인 법칙. 봐봐. 내가 구하고자 하는 변을 제외한 주어진 삼각형의 남은 두 변의 길이와 그리고 그 변에 대한 대각의 크기가 특수각으로 주어져 있는 것까지 다 확인을 했으니까 완벽하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맞는 거겠지? 시작하자. PQ의 제곱은 선생님이 적을게. 4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9에다가 코사인 60에 대한 계산 결과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이거 계산 끝내준 다음에 마지막에 제곱근 루트만 씌워주면 PQ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기본 문제 풀면서 코사인 법칙 쓰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겨울방학 때도 말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풀게 될 문제를, 적어도 이번 기말고사에서 삼각함수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활용 문제가 나오잖아. 시험 범위가 활용부터 시작이니까. 그럼 그 활용 문제를 풀 때 내가 써야 되는 공식이 사인 법칙인지 코사인 법칙인지, 사인 법칙의 모양을 좀 바꿔서 풀어야 되는 건지 코사인 법칙의 모양을 바꿔서 푸는 게 맞는 건지, 둘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푸는 연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문제 더 해볼게. 719번 마무리 지어볼까? 719번 시작해보세요. 719번 시작해봐. 시험 범위 자체도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라고 생각하자. 삼각함수의 활용으로 문제를 풀 거야. 앞서 배웠던 좌표평에다가 단위원 그려서 삼각함수에 갖고 하는 거 아니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용하는 거 아닙니다. 삼각 방정식이나 삼각 부등식 푸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시험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가 원하는 값을 찾는
말 그대로 활용 문제를 푸는 범위부터 시험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냥 보자마자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들이밀 건데, 대신 그런 것들을 쓰기 전에 아까 기본 문제와는 다르게 지금은 찾아야 되는 것들이 조금 더 복잡하지. 그러기 위해서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도 알고 있어야 될 테고, 시험 범위 자체를 하나의 힌트로 생각하라고 좀 찔러볼까? 지금 문제가 BC의 길이를 찾는 거야. BC의 길이를 찾는 거야. 그럼 이 그림만 멀뚱멀뚱 보는 게 아니라 칠판 봐. 삼각형으로 만들어줘야죠. 삼각형 만들려면 사각형의 대각선을 확장해서 연결해서 삼각형으로 쪼개면 돼. 그런데 이렇게 대각선을 연결하는 선택은, 그러니까 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면 위험하지. 가뜩이나 60 들어가는 예쁜 각 주어진 상태인데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쁘게 준 각을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돼. 나뉜 각이 얼마인지 또 모를 거잖아. 그 나뉜 각이 특수각이라면 다행이겠지만 이게 나뉘었을 때 이 나뉘게 되는 이 각이 30도가 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 그렇지 않겠지. 그리고 30도가 아닐 거야. 분명히.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 문제의 마지막은 이 삼각형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는 생각하는 게 이번 시험 범위에서 주는 힌트라는 거지. 무조건 삼각형을 만들어서 풀 건데, 그럼 봐. BC의 길이를 찾을 거야. 그 BC의 길이를 읽어봤죠. 이걸 잠깐 우리가 보아하는 X라고 해볼게요. 이제 그림을 보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거야. 그럼 x를 구하고자 할 때 만약에 사인 법칙을 쓰고자 한다면 이거하고 이 x의 대각, 그러니까 이 뒤에 나눠진 요 부분의 각이지, 이 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거든. 그리고 저 각의 크기가 실제로 특수각이 나와야지만 계산이 가능해. 그래서 이걸 그냥 각 D라고 표현해볼게. 원래는 이 전체가 D인데, 그럼 사인 요 D에 나눠진 각 분의 X의 길이를 이용해서 사인 법칙을 쓸 건데, 문제는 사인 60분의 이거 BD의 길이, 아니면 사인 요 나눠진 각 B라고 표현할게. 사인 B분의 요 대변의 길이 3. 지금 보면 x를 찾기 위해서 내가 방정식을 세웠을 때는 무조건 x를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다 알아야 되거든. 근데 알고 있는 게 없잖아. 이건 모른다 그랬지. 이건 몰라. 특수각인지 아닌지만 모르는 게 아니라 아예 저 각이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가 없어. 설령 이걸 안다고 치더라도 방정식을 만들 때 사용되는 나머지 것들을 봐봐. BD의 길이 현재는 모르죠. 그지? BD의 길이 몰라. 이걸 가지고 쓴다고? 3이라는 길이는 알고 있지만 사인 B, 이 각의 크기 현재는 모르는 거야. 물론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정도까지 나는 고민하지 않을 것 같은데 분명히 사인 법칙으로 안 될 거라는 거 나는 예상할 수 있는데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험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 그 간단한 걸 결정을 못할 때가 많다. 지금 이 문제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 맞거든요. 코사인 법칙 다시 한번 기억해봐. 생각해봐. 어떤 한 변 길이의 제곱을 구할 때 나머지 두 변 알고 있어야 돼. 이거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이 각과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 이것도 알고 있으면 돼.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생님 말 잘 들어볼래? 그래도 지금 뭔가 불편해. 사인 법칙 안 되는 거 알겠는데 지금 그림상에서는 코사인 법칙도 안 되죠. 이거 구하고 싶으면 이 각 알아야 돼. 이 각을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 각을 알아야 된다고. 이 각만 알아야 돼? 이 길이도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아까 풀었던 기본 문제보다 높다는 거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사인 법칙 안 될 것 같고 코사인 법칙도 지금 부족한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더 있나 싶어서 봤더니
다들 잘 생각했으려나 모르겠네.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삼각형을 해결하기 전에 먼저 이쪽 삼각형을 가지고서 이 길이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근데 찾을 수 있다. 찾을 수 있다. 코사인 법칙 써서 선생님 이 변 말고 나머지 두 변을 알고 있는데 이건 모르는데요? 왜 몰라? 중학교 때 배웠던 외접원을 갖고 있는 사각형은 항상 대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었을 테니까 120도도 특수각이지 1번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야. 1번 길이부터 가자. 1번 길이의 제곱은 선생님이 적을게.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9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10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1이죠. 2 곱하기 3 곱하기 1이면 6에다가 코사인 120. 이건 여러분들이 말해볼까? 코사인 120 얼마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2, 4분의 쪽에 있는 동경이니까. 그래서 13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1번 길이가. 1번 길이가 13이 된다는 걸 알게 됐어. 미안. 1번 길이의 제곱. 그래서 1번 길이가 루트 13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x를 구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이 빨간색 삼각형에서 정보를 좀 더 얻어냈지. 그런데 이것도 지금 뭐 다들 여행 가서 지금 오늘 결석 맞지만 여기 지금 수업 듣고 있는 학생들 중에도 이 상태에서도 문제를 못 푸는 친구들이 많을 수 있다. 있을 수 있다. 왜? 너무 기본에만 충실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x 이 길이 알게 됐지만 이 각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 이 각을 모르면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없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한 변 길이를 구할 때 남은 두 변과 어떤 한 각의 크기를 알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했던 건데 그 각이 대각이 돼야 된다 그랬지. 그러면 어차피 내가 모르는 게 x 하나뿐인 거니까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잘 들어. 코사인 법칙을 쓸 때 x의 제곱을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어진 특수각의 대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쓴다는 거지. 선생님 지금 코사인 법칙 쓸 거야. 근데 x를 구하고 싶어 죽겠으니까 x제곱을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아니라 이 특수각이 주어져 있는 대변 1번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럼 적어볼게. 루트 13의 제곱은 루트 13의 제곱은 이거의 제곱은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x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에다가 코사인 60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x를 구할 수 있는 코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지만 지금은 x를 구하기 위해 주어져 있는 대각의 크기가 나와 있지 않고 뭐 구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닌 것 같아. 선생님이 보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쓴다면 x만 들어있는 방정식 만들어내면 되는 거잖아. 그때 x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특수각이 나타나 있는 대변의 길이를 집중해서 그 녀석을 이용한 코사인 법칙을 써보자는 거죠.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요거 마이너스 3x인가? 그리고 13 넘겨주면 마이너스 4까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계산하게 되면 x는 4 또는 마이너스 1이 될 텐데 당연히 x라는 건 길이니까 4가 정답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면서 이 정도 문제도 상당히 평범한 문제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지금은 어떤 느낌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도 많아. 기억해줘. 뭔가 도형이 나오면 무조건 삼각함수 문제겠지. 이번 시험 범위는. 이거 삼각함수 활용 빼면 나머지는 수열 문제 아닌가? 그러니까 도형 나오면 무조건 삼각함수고 삼각함수 활용이야.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 고민하면 돼. 그 둘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능력만 키워주면 되겠어요. 717번하고 18번은 숙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넘겨봅시다.
720번 한번 시작해볼래?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만이라도 720번 빨리 어떻게 풀면 좋을지 올바로 풀이 한번 설명해봐. 720번 생각보다 빨리 하는 거거든. 늦었으면 그냥 대충 모자 눌러 쓰고 오면 되지. 뭘 또 씻어. 양치만 하고 오면 돼. 그냥 양치만. 아 진짜 급할 땐 양치도 안 해도 돼. 그보다 더 좋은 건 일찍 일어나는 거겠지. 선생님 말 잘 듣고 있지? A씨의 길이 구하는 문제잖아. 그럼 A씨의 길이를 구할 때 써야 되는 게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이야. 무조건이야.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용하는 거 아니야. 좌표표면의 동경 표현에서 푼 문제 삼각함수의 값 찾는 것도 아닙니다. 삼각함수로 만들어져 있는 방정식을 푸는 것도 아니야. 그냥 활용이야, 활용. 사인 법칙 아니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둘 중에 하나 고민하는 거야.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사인 법칙,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 사인 C분의 C가 2R이랑 같다는 내용을 써서 푸는 게 올바른 건지, 아니면 A의 제곱이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AB, 2BC의 코사인 A를 곱해서 A제곱을 구하는 코사인 법칙을 쓰는 게 맞는 건지. 정말 확률로만 따지면 50대 50 아니야? 하나만 예쁘게 선택하면 돼. 거기까지가 힌트야. 시험 범위로 주어져 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둘 중에 하나만 고민하면 되는. 자, 갈게. 다시 칠판 볼까? 지금 우리 A씨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 풀고 있네. 칠판 푸는 거 선생님이랑 같이 하자. 그럼 이것도 말도 안 되지만 잠깐 사인 법칙 고민해 볼게요. 칠판 봐. 사인 2각분의 x는 사인 2각분의 4, 사인 요 각분의 5. 아니면 이 세 꼭점을 두르고 있는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는 내용으로 풀면 되겠는데 어느 하나 예쁘게 표현되어 있는 게 없어. 이 각이라도 특성으로 알고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거 알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각 알고 있으면 좋았을 텐데. 사인 법칙은 이 문제를 푸는데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야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선택을 할 거거든. 코사인 법칙을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x의 길이를 구하는데 사인에 대한 삼각형이 이거 같잖아. 지금 이거 이거야. 물론 이걸 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좀 이따 다른 설명도 할게. x의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삼각함수니까 삼각형 생각해야 된다 그랬지? 선생님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생각한 거야. 만약에 어떤 학생은 x의 길이를 구하는데 사용해야 되는 삼각형 ABC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ABC로 생각해도 돼. 삼각형 ABC에서 내가 x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삼각형 ABC에서 x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 선생님이 이걸로 먼저 할게. 좀 이따 ABC부터 해줄게요. 그럼 x의 길이를 구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이 길이, 이 길이는 예쁘게 나와 있으니까 이 각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이 각만 찾으면, 잠깐 이제 번호하지 말자. 유치하게 무슨 번호야. 이 각을 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코사인 세타를 찾으면 되는 거야. 코사인 세타만 찾아낼 수 있다면 x의 길이는 그냥 바로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세타를 어떻게 찾을 거냐? 이것도 기본 문제긴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한테는 기본 문제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어. 이쪽 삼각형에서 보이니? 세 변의 길이가 다 나와 있다는 거.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으면
무조건 내가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가게든 코사인 값 다 찾을 수 있다고 했죠. 어떤 가게든 다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선생님 지금 여기에 집중하고 있잖아. 그럼 이 풀이를 진행을 계속 이어서 한다면 이 각이 필요하지. 이 각. 이 각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을 찾기 위해서 2번 먼저. 2번이 누구냐?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코사인이다. 선생님 말 좀 잘 들어줘. 코사인 법칙만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식도 아예 별개의 공식으로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라 그랬지? 그래서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보고 싶다. 어떻게? 분모 2 곱하기 4 곱하기 5분의 분자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마주보고 있는 대변의 제곱. 이게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는 공식이거든. 외우고 있어야 돼. 코사인 법칙을 변형해서 직접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아예 그냥 새로운 공식으로 외우고 있자고. 다시 해볼게. 코사인, 이걸 D라고 부를까? 코사인 D는 2 곱하기 5 곱하기 4분의 분자 5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빼기 5의 제곱으로 진행해서 마무리하자는 얘기였던. 그럼 이거 16인가? 16? 약분할게. 선생님 계산 잘했나 모르겠네. 5분의 2 나온 것 같은데. 한번 더 해볼게요. 5분의 2 맞네. 제가 5분의 2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고 5분의 2가 나왔습니다. 이런 게 이제 여러분들 발목 잡을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중간고사 때 알고 넘어갔어야 되는 각변환 공식을 모른다면 기껏 정답에 근접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 있는데 이거 가지고 이걸 못 만들어가지고 우리 반은 없지 진짜. 이거 세타만 남겨주면 세타를 가지고 표현했을 때 어떤 각으로 어떤 삼각함수로 바꿀 수 있는 거지? 이거 세타만 쓴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야?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맞잖아. 파이 마이너스 세타하고 세타는 각의 크기가 같아. 대신 얘는 이사분면 쪽의 동경이기 때문에 그 값이 플러스로 나온다면 이 녀석을 세타로 바꾼 결과는 마이너스로 바꿔줘야 된다는,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지.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궁금해했던 1번의 결과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5분의 2와 같다는 건 얘가 마이너스 5분의 2와 같다는 걸 알게 됐다는 거. 그럼 이제 x 구할 수 있는 거 선생님 10만 적고 끝낼게. x의 제곱은 4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에다가 방금 구했던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 마이너스 5분의 2를 곱해서 x의 제곱을 먼저 구할 수 있고 거기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값들을 사인 법칙을 쓸 거냐 코사인 법칙을 쓸 거냐만 고민해주면 된다는 얘기였던 거고, 더 빠르게 가보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봤는데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보고 있는 어떤 학생이 보고 있는 삼각형이 이쪽 삼각형이 아니라 그냥 원래 주어져 있던 이 삼각형 ABC였다면 그럼 봐. x를 구할 때 알고 있는 게 이쪽 변의 길이가 5라는 거, 이쪽 변의 길이가 10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럼 이번에는 어디만 알면 되는 거냐? 이 b에 대한 코사인 값만 알면 되는 거야. b에 대한 코사인 값만. 선생님처럼 삼각형 ABC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삼각형 ABC를 보고 있는 학생들이 맞았다면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근데 각 b에 대한 코사인 값 왜 못 찾아? 코사인 b 찾을 수 있어. 또 할까? 코사인 b 찾고 싶으면 이쪽 삼각형에서 분모 2 곱하기 b에 연결되어 있는 변이 요거 두 개죠. 그래서 2 곱하기 5 곱하기 5분의 분자는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빼기 대변이 4니까 4의 제곱을 빼는 거. 그럼 코사인 B 구할 수 있는 거지. 코사인 B를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여기서는 X제곱 어떻게 구하면 돼? 5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5 곱하기 10에다가 여기서 찾아낸 코사인 B 값을 곱해주면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둘 다 누가 더 좋고 누가 나쁘다고 볼 수 없는 그냥 똑같은 풀인 거지. 대신 어떤 삼각형을 이용하기로 결정을 했느냐에 따라 방법이 좀 달라지는 것 뿐인 거고,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대할 때 사인 법칙을 고민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자. 보자마자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자는 거죠. 대충 아니 지금 단원이 코사인 법칙이니까 코사인 법칙 먼저 써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중에 하나를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이 잘 되기를 선생님이 희망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자고. 141페이지에 좀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번 충분히 생각해봐. 724번 도전해보세요. 724번. 이번엔 생각할 시간 조금 더 줄 테니까 고민 잘해봐. 바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뭔가를 더 구해내야 될 건데 어떤 걸 사전에 미리 구해놓는 게 맞는지 생각해보고, 그리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 뭘 쓰는 게 맞는 건지도 또 생각을 해보고.
승아, 빨리 생각해봐야지. 화장실 갔다 왔대요. 응? 화장실 갔다 왔대요. 문제 풀었어? 난 못 풀었어야지. 요거 한 문제, 아니, 쉬는 시간 없이 할 거니까 빨리 다녀. 아니, 자, 내놔. 뭔데? 아, 뭐였어, 지금? 어? 모자 거지. 아, 다행히 보자. 아. 공부도 좀 열심히 해봐. 그냥 멀뚱멀뚱 있지 말고. 얘들아, 이 길이를 X라고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힌트 하나 더 줄게. 삼각형의 닮음도 이용할 줄 알아야 돼. 삼각형의 닮음도 닮음까지 얘기했으면 더 진행이 가능할 텐데. 자, 가볼까? 이럴 때 고민 많이 해라. 그 고민하는 시간이 수학 실력 높이는 시간이라고 얘기했다.
이거 지금 이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리고 두 각이 같은데 그게 세타로 같아. 근데 여기만 그런 게 아니지. 잠깐만. 이거 선생님이 체크 안 했구나. 이 길이하고 AB하고 AC의 길이도 같은,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처음부터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빨간색 이등변 삼각형이랑 파란색 이등변 삼각형이 닮음이죠. 왜? 빨간색도 세타 세타를 두 각을 갖게 해주는 이등변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도 여기가 세타라면 여기도 세타. 왜? 이 길이 같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빨간 삼각형, 파란 삼각형이 양 끝에 있는 각이 전부 다 세타로 일치하고 있는 닮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거죠. 닮음이 그 뭐라고 부르더라고 그걸? AA 닮음이라고 했던가? 중학교 때 뭐 닮음의 조건으로 막 그렇게 말했던 것 같은데 닮음이 맞아. 그래서 닮음비 한번 표현해 볼게요. 빨간 삼각형에서 긴 변과 짧은 변의 비율이 6대 x인 거지. 그죠? 그럼 파란색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똑같이 긴 변과 짧은 변이, 긴 변이 이거잖아. 근데 그 긴 변이 6에다가 x를 더한다. 짧은 변이 6에 더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닮은 비니까. 다시 빨간 삼각형의 긴 변과 짧은 변의 비율이 6대 x, 파란 삼각형의 긴 변과 짧은 변의 비율이 6 플러스 x 대 6이라고 따지면 되는 거. 닮은 비가 일치해야 될 테니까. 그래서 정리하면 x의 제곱 더하기 6x하고 66에 36하.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36이 0으로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 얘들아? 응? 됐어 안 됐어? 뭐야? 이거 맞아 맞아. 맞죠? 그럼 여기서 누굴 구할 수 있는 거야? x를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 되니 안 되니? 계산이 되게 거지 같을 것 같은 걱정이 들긴 하네. 그럼 x는 불러볼래? x는 누구? 그대로 식으로 가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뭐? 플러스 마이너스 대 마이너스 할 필요 없어. 어차피 길이니까 양수가 돼야 될 거라서. 그럼 x는 플러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얼마야? 9 플러스 36, 45. 45인가? 45 954죠. 3루트 5가 되겠구나. 이렇게 x값을 찾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인 거지. 이거 계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문제가 원하는 게 코사인 세타의 값을 찾는 문제였던 거잖아. 코사인 세타라면 이 삼각형이 지금 세 변의 길이를 다 구해놨단 말이야. 우리가 다 구해놨어. 물론 x에 대한 길이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구해놨으니까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는 식을 진행해주면 되겠지. 시작할게. 코사인 세타는 분모 2 곱하기 2 곱하기 6 곱하기 x 마이너스 3 플러스 3 루트 5분의 다시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분모에 2 곱하기 세타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곱 6과 x의 값을 곱한 것분의 분자는 6의 제곱 36과 더하기 x의 제곱 필요하지? 근데 x의 제곱 계산하자. 앞에 거 제곱하면 9, 뒤에 거 제곱하면 45. 9, 45. 45에다가 9 더하면 45에다가 9 더하면 54인가? 54 빼기 18 루트 5가 되겠죠. 선생님 지금 이거 제곱한 거거든? 완전 제곱식으로 x를 제곱한 결과가 앞에 거의 제곱 9와 뒤에 거의 제곱 45 더해서 54. 그 다음 곱한 거의 2배에서 마이너스 18 루트 5까지. 그 다음 빼기 이거에 대한 대변이 6이었죠? 6의 제곱 36을 빼주면 되겠다.
맞지? 그래서 계산은 제일 마지막에 유리하도록 하고 일단 해볼게. 요거 3으로도 묶을 수 있지. 3으로 묶어 3 빼주면 36 루트 5 마이너스 1분의 3 빼주면 루트 마이너스 1 남을 거고 3 앞으로 빼주면 6 곱하기 6만 남을 테니까 36 이렇게 남는 거 맞을 것 같네요. 그 다음 분자는 36 날아갈 거고 이것도 지금 18로 묶을 수 있네 보니까 18로 묶을 수 있어. 마이너스 18로 묶어볼까? 마이너스 18로 묶어주면 여기는 루트 5 여기는 마이너스 8로 묶어주면 마이너스 3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겠지? 그런 다음에 분모 문제에 루트 5 플러스 1 곱해서 뭐 18하고 36 약분도 해주고 어쨌든 마지막 단계는 유리화만 진행해주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겠죠? 그래서 지금 답의 모양을 보니까 이거 뭐야? 지금 사용되는 게 루트 5이고 보니까 정답이 2번일 수밖에 없겠는데? 선생님 답이 없어서 그런데 724번 답 한번 확인해 볼래? 정답이 2번 맞는지? 답 좀 확인해 주지 얘들아. 교재 중간쯤에 답이 있으니까. 724번 2번 맞니? 자 다시 봐.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찾고 싶어. 이거는 정말 선택이어지가 코사인 값을 구하는 거니까 당연히 코사인 값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고 코사인 값을 찾기 위해서는 무조건 내가 세타를 담고 있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을 알아야 돼. 선생님은 지금 여기를 x로 잡았거든? 만약에 여러분들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삼각형이 파란색 삼각형이었다면 그때는 이 길이를 구해내야 되겠지? 상관없어. 결과는 똑같을 테니까. 어쨌든 세 변의 길이를 찾아내야지만 코사인 값을 찾을 수 있게 될 건데 그 세 변의 길이를 찾을 때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할 수밖에 없더라. 답의 모양이 거지 같기 때문에 x의 값이 이렇게 거지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난이도가 높을수록 또 그렇게 답이 거지 같은 문제들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지. 고민을 좀 적극적으로 해줘. 가만히 기다리지 말고. 위에 있는 한 문제도 더 할 거야. 723번 시작해. 자, 723번 문제도 탄젠트 세타를 구하는 거지. 탄젠트 세타를 구할 건데 이번 시험범위 생각하고 있는 거 맞지? 탄젠트 세타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야.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를 구하거나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코사인 세타를 먼저 구해놓고 그런 다음 그 값을 이제 삼각함수 앞쪽에 배웠던 사인이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탄젠트 값을 구하는 작업을 마지막에 마무리해서 탄젠트로 대답하는 거지. 처음부터 탄젠트를 구했다는 생각하는 문제가 아닌 거죠. 말했듯이 삼각함수 전체가 시험범위였다면 처음부터 탄젠트를 구하고자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어. 근데 이번엔 아니라고. 삼각함수의 활용부터 시작이야. 사인이나 코사인을 먼저 구하는 게 시작입니다.
자, 보자. 선생님 설명 먹혀들고 있는 거니? 이거 이걸 못하면 나중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또 이제 1대1로 시험 시험 준비하고 체크할 때 답답해 할 수밖에 없어. 저렇게 삼각형조차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세타를 포함하고 있는 삼각형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삼각형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선생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설마 삼각형을 봐봐. 뭐 이렇게 만들 리는 없을 거잖아. 이렇게 하면 세타가 아닌 각으로 바뀌게 되는 거니까. 아니면 세타를 고집할 건데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세타의 모양을 유지해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선택들이 좋은 선택은 아니다. 지금은 내분점을 연결해서 삼각형의 한 변을 구성시키는 게 제일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해야 되는 게 뭐지? 이거 정사각형이라면 2대1 내분이라면 그럼 길이 체크해야지. 이렇게 해주면 둘 다 2대1이지. 둘 다 2대1이야. 그럼 4, 2로 나눠주면 돼. 4, 2로 나눠주면 돼. 근데 보니까 이거 피타 정리 이용해주면 36 더하기 16인가 이거? 36 더하기 16이니까 여기 루트 51인가요? 이거 16 더하기 4니까 16 더하기 4면 루트 20. 루트 20이겠네? 선생님 뭐 잘못했나? 16, 36, 16. 땡큐. 루트 52로. 그럼 50이면 나올 수 있는, 일단 그냥 냅둘게. 그 다음 여기는 6하고 2니까 얼마 되는 거야? 루트? 6하고 2. 피타 정리 쓰면 루트 4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40은 4 곱하기 10이니까 2루트 10. 52는 4 곱하기 13인가? 그래서 2루트 13. 선생님 계산 실수부터 말해줘라. 그래서 결국엔 지금 세타를 두르고 있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다 알게 돼버렸고 세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다. 저기 적혀있는 변 길이 보면서 같이 하자. 분모 2 곱하기 누구? 코사인 세타 구할 때 분모 2 곱하기 2루트 10 곱하기 2루트 13분의 분자는 같이 해. 2루트 10에 아니 분자는 어떻게 하는 거야? 40. 제곱해서 2루트 10의 제곱 40에다가 2루트 13의 제곱 52에다가 2루트 5의 제곱 20을 빼는 형태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겠지. 그럴까 얘들아? 그래서 분모는 숫자가 왜 이렇게 크지 근데? 이처럼 되는 거죠? 8루트 130분의 분자가 20에다가 72. 그래서 루트 130분의 9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코사인 세타가 이렇다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는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삼각비를 하든 이번에 시험 범위 시작이었던 중요고사 삼각함수의 앞쪽에 있던 삼각함수 동경을 빼내서 계산을 하든 상관없어. 코사인의 값이 루트 130분의 9가 나온다는 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가 루트 130이면 여기가 9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코사인 여기를 세타로 가정했을 때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130에서 80을 빼주면 130에서 80을 빼주면 51인가? 51 여기가 루트 51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탄젠트 값은 얘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9분의 루트 51이라고 말해주면 되는 거겠지. 맞니? 49 아니에요? 어디가 49야? 루트
91이라고. 또 잘못했어? 130, 81. 아, 그럼 49네. 여기 계산 못하냐? 49면 여기 얼마 되는 거 그러면? 7. 7이라고 말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9분의 7로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 자, 계속 가보자고. 자, 이제 생각하면 정확하게 마지막이지?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을 동시에 여기서 풀어주는 문제들도 나오는데 그거 한번 연습을 해보자고. 142페이지 725번부터 시작해보세요. 725번. 여기 81을 52로 생각하고. 자, 끝까지 마무리할 시간 못 줘서 미안하지만 가자. 또 고개 들고 칠판만 보세요. 선생님 보세요. 사인의 비는 누구의 비랑 같다? 변의 비.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외웠던 사인 법칙에 의하면 사인의 비율이 7대 8대 13이라면 A의 길이가 7K, B의 길이가 8K. 삼각형의 마지막 변 C의 길이가 13K. 선생님 어떻게 풀 거야? 근데 요거 풀 때마다 하는 얘기 있지? 여러분들 시간 없을 때 계산이 급할 때는 그냥 A에다가 7, B에다가 8, C에다가 13 넣고 풀어도 됩니다. 다만 사인의 비율을 알려준 거기 때문에 삼각형의 세 변의 비율도 7대 8대 13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 삼각형의 세 변이 정확하게 7과 8과 13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어떨 때는 A의 길이가 14가 되고 얘가 16이 되고 얘가 26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비율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라서 이렇게 비율을 이용한 7K, 8K, 13K로 문제를 놓고 푸는 게 정상적인 거지. 숫자만 때려서 푸는 거는 사실 정확한 풀이는 안 되는 거죠. 다만 답을 구하고자 하는 목적만 갖고 있다면 그냥 K 없이 7, 8, 13 넣어서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725번 문제는 각 C의 크기를 묻는 문제잖아. 그런데 각 C를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이 C라는 각으로 만들어진 코사인 값 먼저 식 적어줄까? 2A 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C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세 변의 길이 다 알고 있는 거니까. 그럼 시작할게. 2 곱하기 A 곱하기 B니까 A 곱하기 B니까 56K 제곱분의 분자는 A제곱 B제곱 C제곱 더하는 거에서 빼는 거지. 그럼 누굴 말하는 거냐? A제곱 49K 제곱, B의 제곱 64K 제곱, C의 제곱 169K 제곱. 49, 64, 169 맞죠? 그래서 분모 남게 되는 건 2 곱하기 56만 남게 될 거고 분자는 두 개 계산한 게 113, 113이면 마이너스 56인가? 이번에 계산 맞기를 틀리면 또 말해줘.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근데 특수각이야. 특수각. 코사인 C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코사인으로 계산된 결과가 2분의 1이 나오면 단위가 60도 단위가 돼야 될 건데 그게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2, 3분면으로 넘어간 동경을 말하는 거라 C가 60도면 60도인데 2, 4분면 쪽에 있는 60도. 그래서 120도를 여기 말하는 거지? 이쪽 동경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 길이가 2일 때
이 값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순간 그럴 때 여기가 60도. 근데 각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120도로 말을 하게 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삼각함수의 그래프에서도 풀 수 있죠? 이번 시험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들이라면 이렇게. 근데 그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순간이 여기 3분의 2파이랑 여기 삼성묘 쪽에 있는 3분의 4파이. 그래서 정답이 C라고 하는 값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각이 3분의 2파이나 3분의 4파이가 될 건데 3분의 4파이는 180을 넘어가니까 삼각형이 내각이 될 수 없을 테고 유일하게 삼각형이 내각이 될 수 있는 건 3분의 2파이 120도만 될 수 있다는 얘기였던 거겠죠. 얘기였던 게 맞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이건 기본 문제였고 바로 이것도 응용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이 필요한 문제들 한 문제만 해볼게. 729번 시작해볼까? 문제를 좀 여유있게 보면서 생각을 하자. 내가 뭘 해야 되는 걸 어떤 과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게 맞는 건지를. 일단 문제가 묻고 있는 건 원의 둘레죠. 원의 둘레입니다. 원의 둘레를 구하려면 원의 반지름 알아야 돼. 원의 반지름을 구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 원이라는 게 사실은 어떤 삼각형의 외접원이 될 거거든. 결국엔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아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어디서 나와? 사인 법칙에서 나와. 어쨌든 사인 법칙을 써먹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당장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형태의 문제는 아닐 거야. 그렇게 그냥 사인 법칙 바로 뚝딱 써가지고 문제가 풀릴 거였으면 세 칸짜리 문제로 나오지도 않았겠지? 삼각형 이용하라 했습니다. 삼각형 만들어 놔야 돼. 그런 작업도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답답해 한다고 그랬어. 뭐 선생님만 답답하겠어? 학생들도 답답하겠지. 지금 나와 있는 사각형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삼각형으로 쪼개놔. 근데 쪼개는 방법이 AC를 연결해서 삼각형을 쪼개는 방법도 있을 거고 BD를 쪼개는 방법도 있을 거야. 당연히 BD를 이용해서 쪼개야 되겠지. 그래야 그 나눠진 삼각형의 두 변의 길이가 1하고 6으로 같이 공존하게 될 테니까 1이라고 하는 변과 6이라는 변을 나누지 말자는 얘기야. 중얼거리지 말고 자 시작하자.
지금부터 여기에 올인해야 돼. 나와 있는 게 그래도 제일 많은 쪽이잖아. 변의 길이 나와 있으니까. 거기에 선생님하고 공부한 건 아니지만 아까도 한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기억해야지. 이 각과 이 각은 사각형이 외접원을 갖고 있는 사각형이 맞다면 두 각을 합친 결과는 180도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저기 있는 A라는 각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 파이 마이너스 C를 말하는 것과 같다. A하고 C를 더한 게 180도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라는 각은 파이 마이너스 C. 따라서 코사인 A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랑 같은데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C를 계산하기 위해서 코사인 C를 봤더니 3분의 1에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지? 이게 얼마 돼야 되나? 암산 안 돼? 코사인 A 얼마 돼야 돼? 얘들아 코사인 A가 파이 마이너스 C랑 같다고. 그럼 각변환 진행해주면 이거 코사인 C로 바꿀 수 있잖아. 대신 부호를 바꿔서. 그래서 코사인 A의 결과는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코사인 A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걸 찾았어. 근데 우리 찾고 싶은 게 뭐였어? 원의 둘레였잖아. 원의 둘레였어. 원의 둘레 찾으려면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 찾으러 가야 돼. 근데 반지름의 길이 찾으려면 사인 법칙이 필요해. 사인 법칙이 필요하다고. 사인 법칙이 필요한 거니까 마무리는 어떻게 해? 지금 코사인 값을 찾았지만 이 A라는 각으로 만들어져 있는 사인 값과 그 다음 A의 대변 역할을 하고 있는 BD의 길이를 이용해서 이 녀석과 이 각에 대한 사인 값을 사인 법칙을 활용해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으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지금 아직 할 게 많네. 코사인 A 찾았으니까 우리 BD의 길이 찾으러 갑시다. BD부터 BD의 제곱은 한다. BD를 제곱한 결과는 6의 제곱과 1의 제곱을 더한 다음 마이너스 2배의 6과 1을 곱하고 나서 코사인 A를 곱해주자. 근데 코사인 A가 마이너스 3분의 2였던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얼마니? 8. 이거 8인가? 8 맞지? 37에다가 8 갈 거니까 45가 되는 거네. 선생님 계산을 좀 잘 봐줘. 계속 실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BD의 길이가 루트 45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게. BD의 길이가 루트 45야.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 사인값만 구하면 돼. 사인값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에서 사인값, 사인 A 어떻게 찾는데? 사인 A는 아까는 삼각형 이용했으니까 우리 이제는 삼각함수 특징 좀 이용하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결과가 1이잖아. 그러니까 사인 제곱 A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랑 같아. 그래서 1 마이너스 코사인 A를 제곱한 게 9분의 4죠. 그럼 얘는 9분의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사인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루트 5인데 어차피 각 자체가 180도를 넘어가지 않을 테니까 양의 값 루트 3분의 루트 5만으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요즘 봐봐. 원래 여러분들 어떻게 찾아야 돼? A라는 각으로 만들어진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라는 건 이 길이가 3일 때 이 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였기 때문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 각을 A라고 본다면.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거 9고 이거 4니까 이 길이가 루트 5일 거잖아. 여기가 루트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A가 마이너스 3분의 2면 사인 A는 3분의 루트 5라고 계산을 해도 돼. 이렇게 동경 표현해서 해도 되지만 원래
코사인 값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한다. 또는 사인 값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구한다. 해야 되는 건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을 더한 게 1이라는 걸 가지고 찾는 거지. 원래 해야 되는 거고 이게 맞지? 그래서 이번에 한 번 더 이렇게 해봤고. 그럼 얘들아, 이제 다 구한 거죠. 어떤 삼각형에 한 꼭지점에 있는 각에 대한 사인 값과 그 다음 그 녀석의 대변의 길이까지 다 구해놨으니까 마지막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갈게. 사인 A분의 BD의 길이가 사인 법칙에 의하면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은 거잖아. 이게 사인 법칙이잖아. 그래서 사인 A 자리에 3분의 루트 5 BD 자리에 3루트 5 그게 외접원의 지름이랑 같다. 이거 범위수 처리하면 정답 9겠다 그치? 9 외접원의 지름이 9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2분의 9라고 말해주면 되겠고 반지름의 길이 찾았으니까 이제 지름 곱하기 파이에서 원의 둘레 또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파이에서 원의 넓이 문제가 묻는 거에 맞게 정답만 말해주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정리할게. 처음에 주어진 건 사각형이지만 칠판 여기까지 할 거야. 처음에 주어진 건 사각형이지만 분명히 이번 기말고사에서 도형 문제가 나오면 삼각함수 문제일 테니까 삼각형으로 쪼개자. 근데 제발 시험 보기 전까지 충분히 공부를 해서 이따위로 삼각형을 쪼개는 실수를 하지 말자. 이런 삼각형 가지고 문제를 풀겠다는 생각을 하지 말자. 당연히 이렇게 생긴 모양의 삼각형으로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원의 둘레였어. 그래서 반지름이 필요해. 근데 반지름이 필요한데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고작 이 길이와 이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이었어. 그러니까 지금 사인 법칙 써가지고 외접원의 반지름을 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겠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이 각과 이 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먼저 A에 대한 코사인 값. 코사인 값 찾았으면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BD의 길이 찾아내고 그럼 이제 슬슬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돼. 딱 하나만 더. 여기서 찾아낸 코사인 값을 동경을 지었네. 동경을 이용하든 아니면 중학교 때 배웠던 직각삼각형의 삼각비를 이용하든 아니면 사인과 코사인의 제곱합이 1인 걸 이용하든 내가 알고 있는 코사인의 값을 사인의 값으로 먼저 바꿔줘야겠죠. 그렇게 바꿀 수만 있다면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지름을 구해낼 수 있게 되고 반지름을 구해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지.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숙제 다시 136페이지 처음부터 오늘 했던 729번까지 숙제를 낼 테니까 다음 시간부터 이제 진짜 중간고사 끝났다고 좀 느슨하게 보냈던 건 오늘까지만 마지막으로 하시고 다음 주부터 뭐 시험 끝난 애들 여행 갔다 온 애들 다 모이면 이쪽으로 기말고사 준비한다고 생각을 하자고 좀 진지하게 5월달 건성건성 보내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휴강인 거 알고 있죠? 어린이날이라서 쉴 거니까 우리 언제 만날 거냐면 다음 주 목요일 몇 시? 다음 주 목요일 몇 시? 8시부터